그러면은 이 사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고, 그런데 52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만 발행되고 폐간이 되어버렸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 문교부 장관이 백낙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낙준이라는 분은 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일대하고 프린스턴 대학 이쪽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석사 박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물론 식민지 시대입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연희전문대학을 거쳐서 연희대학교, 오늘날 연세대학교죠. 이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당시에 문교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낙준이의 평안도, 그러니까 백낙준이가 이제 출신이 평안도인데, 그 평안도 지역에 중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그 중학교 후배가 바로 장준하였습니다. 이 장준하는 1910년대 출생인데요. 그런데 일본식 교육을 받다가 또 그래서 일본군에 편입돼서 일본군에 소속돼 있다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한국 광복군 소속으로 있다가 해방된 다음에 귀국을 해서 김구의 비서도 역임을 하고, 조선민족총동맹이라는 이범석이라는 분이 만든 그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백낙준이라는 분이 자기 중학교 후배를 이렇게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사상연구원이라는 곳에 책임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준하가 국민사상연구원의 사무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국민사상연구원의 주도를 하면서 바로 우리 전통문화하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 혹은 세계사상,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1952년이니까 수도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죠.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가 1951년부터 1953년 7월까지 부산에서 임시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장준하가 활동하는 것도 부산이었는데, 그런데 부산에서 서영훈이라는 사람을 1952년 5월경인가 그때 만나게 됩니다. 이 서영훈이라는 사람은 역시 평안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1946년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던 분이에요. 이분을, 그런데 조선민족총동맹이라는 곳에 이제 장준하가 있을 때 함께 한 6개월 함께 있었던 분인데, 이분을 이제 만나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영훈이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 두 사람 주도로 사상이라는 책이 이제 서서히 준비가 되죠. 그래서 이 서영훈이라는 분은 주로 누구에게 이 원고를 의뢰를 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서영훈과 장준하가 함께 편집을 하는 그런 체계로서 사상이라는 책이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논문을 보면 이 사상이라는 책은 그 당시에 사상이라는 책이 만들어질 때에 국민사상연구원에 있던 사람 혹은 사상이라는 책의 원고를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기석, 배성용, 이병도, 김태준,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논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편집을 주도했다,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주로 편집과 그를 섭외하고 의뢰하고 받아오는 그것은 장준하와 또 서영훈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또 이 당시에 문교부 장관 백낙준이 장준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백낙준 역시 정권에 호의적이기보다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와서 세계적인 어떤 사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장준하의 창립 의도, 창간 의도를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영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백낙준 그 다음에 장준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사상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952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창간이 됩니다. 이 1952년 창간 후 내용은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 이 창간됐던 사상이라는 책이 왜 폐간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서영훈이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논문을 의뢰하고 또 편집하면서 그걸 받아오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화여자대학교도 역시 6.25의 혼란을 피해서 부산에 임시 사옥을 갖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서영훈이가 이화여대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목적은 여러분들 고건 총리 들어봤죠? 얼마 전까지 계셨죠. 고건 총리. 이 고건 총리의 아버지가 그때 이화여대에 계셨고 그래서 서영훈이는 고건 총리 아버지에게 그 논문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화여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인문학 학장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문학 학장이 이제 여성이었는데요. 그 여성이 이제 뭐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서영훈은 이 사상 책에 대한 의도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그걸 주도하고 있었던 장준하, 백낙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그때 이화여대 인문학 학장이 이화여대의 희대의 악녀이죠. 이 사람은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비리를 다 했던 사람이 해당합니다. 바로 남편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마리아는 이기붕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서북인 그러니까 평안도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책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세력을 확장을 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기붕에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이기붕이 이제 백낙준이라는 사람, 그 문교부 장관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백낙준은 1952년 10월 달에 문교부 장관을 그만두고 그 결과 사상이라는 책은 1952년 12월까지만 발간이 되고 다시 폐간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사상이라는 책이 정권을 옹호하거나 정부의 기관지로서 그 내용을 편집하고 발간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 박마리아를 통한 이기붕의 서북인에 대한 어떤 세력화라는 분위기가 당시에 많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이 사상이라는 책을 바로 이 서북인들 그러니까 함경도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 서북인들의 어떤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사상이 폐간이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상 창간호의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논문 작성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아는 이병도 뭐 이병도는 친일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병도를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병도가 왜 친일파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장준하 바로 이 사상을 편집했던 장준하는 광복군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도의 어떤 논문을 사상이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에 그걸 넣게 돼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그 논문을 소개시켜 드릴지 그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글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보시고 이병도가 어떤 식으로 친일파였구나 혹은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